하고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40명대, 오늘도 40명대 이렇게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도 좀 많이 줄고 좀 줄어가고 있고 미국에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밤새 이렇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어요. 아유, 우리나라 말고 유럽하고 미국 전 세계에서 많이 폭등했다고. 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오늘도 좀 아까 보니까 오르고 그러던데. 음, 뭐 이렇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문 뭐 뉴스 이런 게 보면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할 거다 뭐 이렇게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좀 희망이 이제 이게 공포스러운 뉴스랑 또 이거랑 또 막 다른가 봐 보면 이번에 이제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세계에서 제일 득을 많이 본 나라가 아닐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제일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피해는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지금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의료 강국이 된 것 같아요. 위기에 강한 나라. 우리 감염병을 대처하는 방법이 어느 나라보다도 어, 그 빠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것이 어, 그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 이렇게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이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의료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료 이렇게 보험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거는 유럽이 좋아요. 의료보험 제도가. 제도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병원을 다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의료보험비 많이 내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자예요. 제가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공단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게 주기도 하고 또 병원은 또 병원대로 이제 그, 그 뭐라 그러나 그거를 올려서 배급이라 하면 좀 그렇고 하여간 성과를 올려서 그거를 이제 받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을 많이 줘요. 병원에서. 약을 많이 받는 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약을 제일 많이 먹을 거야, 아마. 물리치료도 제일 많이 받을 거고 이분도 제일 잘할 거고 병원에서도 어쨌든 처방전을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두통도 주고 뭣도 줘야지 또 이렇게 공단에 수가를 청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그 덕에 약을 많이 먹고요. 또 병원들은 그 덕에 이제 돈 많이 벌고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비리가 아니야 이거는 할 정도로 좀 약간 좀 부정부패스러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그 사람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행복도가 높고 뭐 불행 지수도 높고 불평등 지수도 높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이제 행복한 것은 자유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 다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비율로 제일 높을 거야 우리나라가 아마. 병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병원 또 의료 약 타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더불어서 병원도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우리 이번에 일본이 대처하는 걸 보고는 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올림픽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확진자가 많아졌어. 야, 너무 신기하죠? 올림픽을 취소한다. 그날부터 확진자가 점점 늘어서 지금 거의 5천 명 가까이 됐고요. 아마 어쩌면 수만 명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왜냐면 검사를 안 하니까. 야, 이상하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의료 강국일 것 같은데 왜 검사를 안 하지? 아베가 일부러 은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부러 은폐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 일일이 검사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일이 다 검사하게 되면 그 환자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쏟아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병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바로 대면할 수 있어요. 저 유럽 같은 때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물리치료 받으려면요, 그 한 달, 두 달 걸려야 되고 막 그래요. 그 일본 같은 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까지 잘 안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 예, 모두 다 확진자를 다 받기 시작하면 의료 시설이 마비가 돼요. 유럽 같은 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1.5%, 2%가 채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사망자가 20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2%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는 10%가 넘고요. 프랑스만 해도 8, 9% 정도 되거든요. 병 들었으면 10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면.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죽지? 왜 우리나라하고 5배나 차이, 10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병원에 안 가서 그런 거예요. 폐렴은 특히나 이번에 폐렴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죽게 되잖아요. 폐렴은 이렇게 진료를 잘 받고 처방을 잘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확진을 받고 나서 병원 치료를 못 받으니까 돌아가시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 이제 유럽에는 의료 그 보험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어도 이렇게 병원을 못 가니까 시설이 안 많고 이렇게 서비스가 좋질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번 감염병 걸리면 그냥 죽는다 생각하면 돼. 이제 그 아파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아픈 그런 환자가 이번에 감염병 걸렸으면 거의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또 진단 키트도 뭐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아주 뭐 이제 6시간 만에 뭐 어떤 경우는 30분 만에 뭐 이렇게 진단 키트도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 시설도 좋지만 또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뛰어나서 폐렴 치료도 잘하고 진단 키트도 해서 이번에 140개국 넘는 나라에서 신청을 했다잖아. 우리 진단 키트 좀 달라고. 그리고 의료 외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임명이 됐을 때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강경화 장관을 왜 여성을 외교부 장관으로 하냐? 우리나라 외교는 죽었다 이제. 우리나라 외교는 이제 큰일 났다라면서 앞으로 외교라는 게 없어질 만큼 외교 실종이 될 것만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벌써 다른 장관들은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안 바뀌어서 아직도 계속해. 그 몇 번의 이제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감염병 사태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나라 좀 풀어달라 하기도 하고 전화 와서 진단키트 달라는 것도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래서 여성이 외교부 장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여성도 정치를 잘할 수 있고 여성도 외교부 장관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경화 장관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는 의료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감염병이 전 국민이 다 돌고 그래서 극복하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 스웨덴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을 좋아한대. 음, 또 유럽에서도 스웨덴 하면 그래도 동양의 일본처럼 유럽 중에 이 스웨덴은 좀 잘 사는 나라거든요. 유럽에서도. 근데 유럽에서 코리아는 아니 그 스웨덴에서 코리아는 어떤 그 이미지냐면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어린아이들 입양을 정말 많이 보냈잖아요. 그 입양을 많이 받은 나라가 스웨덴이래요. 그 스웨덴 사람들은 코리아를 입양 많이 하는 나라, 좀 후진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의료 이번에 감염병을 이렇게 대처하는 그 모습에 아마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독일에서는 사절단을 파견하겠대요, 우리나라에. 이 감염병 대처하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경제 위기가 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엊그저께는 그 쌍용 자동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대주주가 아니라 마힌드라라고 인도의 자동차 회사가 대주주예요. 근데 마힌드라에서 쌍용 자동차에게 투자를 하지 않겠다. 자동차는 투자를 받아서 R&D 연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차,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연구 개발비를 대지 않으면 그 쌍용차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쌍용 자동차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적자거든요. 아니 쌍용차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은 티볼리 잘 나가잖아. 렉스턴도 잘 나가고 코란도도 잘 팔리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적자지? 하여간 적자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새로운 모델, 2021년 모델, 22년 모델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해야 될 텐데 그게 연구개발비를 못 받으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쌍용차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현대차가 쌍용차를 사줄 수도 없거든요. 현대차가 기아 자동차를 사가지고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자동차가 됐잖아.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현대차도 내연 기관을 점점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쌍용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쌍용차에 대한 추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쌍용 대한 자동차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원래 쌍용차는 60년대부터 차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처음엔 트럭을 만들었대, 트럭을. 그걸 이제 뚝뚝뚝 두드려가지고 펴가지고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었대.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쌍용 자동차의 기억은 패밀리예요. 코란도 패밀리. 제가 출가를 수도하면서 했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패밀리를 타고 다니셨어. 갔더니 스님이 패밀리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있고요. 또 90년대 초에 무쏘 자동차 나왔을 때 우리 은사 스님의 도반 스님, 1호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스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시내 다닐 때 무쏘 자동차 지나가면 꼭 하시는 말씀, 야, 저 비싼 차 나왔다, 비싼 차 다닌다면서. 처음에 무쏘 나왔을 때 엄청 비쌌잖아요. 멋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SUV 최초의 SUV라 할 수 있는 게 패밀리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불모지되었는데 쌍용 자동차가 최초로 이렇게 생산하고 판매를 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때. 코란도는 이제 지프차로 유명하잖아요. 지프하면 그냥 코란도 이렇게 했었는데
코란도 나중에 90년대 후반에 나온 그 모델을 아직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의 코란도, 초기형의 코란도, 각진 이제 집차,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은 약간 이제 둥그스름하니 그런 집차, 이런 모델을 왜 안 내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90년대 후반에 되면서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코란도가 갑자기 승용차를 내는데 체험맨을 내놔요. 그 벤츠 엔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죠? 벤츠 엔진 달았다 해가지고 이제 체험맨을 내놓는데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뭐 체험맨 뭐 이렇게 사장님이 타는 차 해가지고 사장님이 타는 해가지고 인기 많았고, 그게 2010년대까지 뭐 최근까지 팔았는데요. 몇 년 전까지 팔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더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체험맨이 최후 모델은 그랜저보다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랜저 엔진보다 급이 낮았대. 나중에 그랜저가 발전한 거지. 그랜저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체어맨 최고 모델보다도 더 나아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체어맨이 단종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 보면 이렇게 그 쌍용 자동차에서 히트를 친 게 많아요. 2000년대 초반에 렉스턴이 나왔거든요. 렉스턴 나올 때 뭐 국민의 1% 어쩌고저쩌고 광고해가면서 막 그렇게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꿈을 꾸게 했던, 뭐, 야, 나 렉스턴 한번 타보고 싶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코란도가 SUV의 시초라면 SUV의 본격화 궤도를 올린 게 렉스턴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렉스턴이 나오면서 현대에서는 테라칸 같은 게 나왔는데 잽도 안 됐지. 테라칸 나오면서 현대자동차가 뭐 얼마나 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렉스톤은 그때 당시 혁신적이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쌍용차는 어려움을 겪었죠. 90년대 후반에 99년도에 IMF 겪으면서 대우자동차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때 무쏘나 이런 게 대우자동차 로고를 달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자동차는 승용차로 유명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 다음에 대우였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쪽 지프하고 SUV 라인업을 이제 이렇게 쌍용차를 가져오면서 라인업을 굉장히 이제 그 크게 이제 그 파이를 엄청나게 크게 했죠. 어쩌면 그 대우 자동차가 현대 기아차처럼 대우 쌍용차 이래가지고 참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대한민국에도 큰 이익이 됐을 텐데요. 김우중 회장이 너무 이렇게 부채가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깔아놓은 부채가 전 세계에 투자한 것이 모두 다 빚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자동차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투자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은행에도 뭐 엄청나게 수백억 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바람에 금융위기 넘어가면서 완전히 뭐 이렇게, 거기다가 쌍용차까지 이제 이렇게 그, 합병하고 그러면서 너무 무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쌍용차는 또다시 쌍용이 됐는데 나중에 상하이 자동차가 되고 지금은 또 마힌드라가 뭐 이렇게 대주주고 이렇게 됐는데요. 쌍용차가 이제 새로운 새 바람이 불게 딱 된 것은 티볼리가 나오면서부터요. 티볼리가 나오면서 소형 SUV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자동차 새로운 SUV의 새로운 모델, 야 너무 멋지다, 이거 유럽차 아니야? 라면서 되게 이제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특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소형 SUV로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쌍용차가 다시 흑자 전환되는갑다. 그래서 티볼리 처음에 나왔을 때 흑자 전환됐거든요. 흑자 전환되는갑다. 이제 쌍용차도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이 좀 망해가고 다른 것이 다른 사업이 안 돼. 렉스턴도 새로 만들고 해도 인기가 없고요. 렉슨 지퍼 이번에 새로 나왔고 얼마 전에 새로 나왔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는 이제 렉스턴은 그, 티볼리가 좀 커진 거다. 티볼리가 커진 거. 약간 닮았어 티볼리. 나중에 코란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티볼리를 좀 건넜나 할 정도로 이제 티볼리의 중형이 코란도고 티볼리의 대형이 렉스턴이고 막 이래. 좀 악평이 달리면서 계속 적자가 됐어요. 참 아까운 자동차 모델이죠.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뭐 이 그 해고 강제 해고되면서 수십 명이 이렇게 자살도 하고 또 농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또다시 이제 이게 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 걱정이 좀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두산중공업도 지금 뭐 더 위험해. 자동차보다 두산중공업은 더 위험해서 이거는 뭐 그냥 언제 넘어가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현대상선도 해양 그 해양 물류 산업이 거기도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도 계속 적자하고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감염병까지 막 이래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정부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그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신기한 것은 그래도 감염병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이제 이거 없어지지 않겠나라면서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되긴 합니다. 우리 기도가 잘 이루어져서 빨리 이제 이렇게 순례도 빨리 다시 개시하고 방생도 좀 가고 불교 대학도 좀 하고 우리 초팔도 이렇게 좀 왕성하게 치르고 또 개개인들은 또 경제가 좋아서 집에 차 한 대씩 더 사고 핸드폰도 새로 한 거 삼성이 이번 좋은 폰 나왔는데 새로 다 바꾸고 집도 한 채씩 더 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비가 확 많이 좋아져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좋겠어요. 성불하세요.